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기생의 자물통.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두 아이가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벼슬 운은 엇갈려서 한 사람은 일찍 등거하여 주요 벼슬을 승승장구했으나 한 사람은 웅대한 뜻을 펼치지 못해 불우하게 살았고, 딸의 혼인날이 정해졌음에도 재물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가난한 선비의 옛벗이 평안감사로 있었는데 선비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혼인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손에 돈 한 푼 없으니 가명을 찾아가 혼수를 얻어오시면 어떨런지요? 달리 융통할 방법이 없기에 선비는 아내의 말에 따라 평안도 관찰사를 찾아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딸의 혼인을 치러야 하는데 전혀 손쓸 계책이 없으니 구조 좀 해주게나. 관찰사 친구는 벌써 그런 딸이 있냐면서 차차 생각해 보겠노라 답했습니다. 관찰사는 하인에게 명하여 정결한 방을 고르라 지시했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시켰으며 자신은 날마다 선비를 찾아와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선비는 친구의 환대에 고마워하면서도 부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기에 단념하고 관찰사에게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인날이 가까워졌으므로 내일쯤 가보아야만 하네. 관찰사는 며칠 더 쉬다가 가라고 권할 뿐 여전히 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선비는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무료할 때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왕래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떠나기 전날 저녁 문득 맞은편에 있는 집에서 소복 입은 젊은 여자가 문을 조금 열고 얼굴을 반쯤 드러낸 채 고운 손을 내어 새끼 고양이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으며 목소리는 가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를 한번 보자마자 넋을 빼앗긴 선비는 시종하는 사령을 불러 물었습니다. 저 집은 어떤 사람의 집이고 저 여인은 언제 과부가 됐는가? 사령이 자기 누이 집이고 지난해에 과부가 됐다고 대답하자 선비는 희망 담긴 눈길로 말했습니다. 저녁에 누이를 내게 데려올 수 있겠는가? 사령은 그러겠노라 대답하고 갔으며 그날 저녁 약속대로 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비알바 없이 곱고 아름다운 미인이었기에 방구석에만 박혀 지내다가 잠시 자유를 누리던 선비는 완전히 마음을 뺏겨 용기 내어 흑심을 드러내며 수작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서로 자유의 몸이니 한밤을 놀아보자꾸나. 선비는 덤으로 같이 자기를 바랐지만 여인은 온갖 깨를 내어 피했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호감을 느낀 듯 보였으나 잠자리는 다음 날에 갖자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선비는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므로 다음을 기약하기 힘들다면서 때가 닳아 여인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여인이 선비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자 선비는 정신없이 여인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선비의 수작을 받아주다가 이내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약물을 보고 싶습니다. 욕정의 불꽃이 되어버린 선비는 망설이지 않고 오로지 여인이 말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선비가 기꺼이 바지를 풀어내리고 자신의 약물을 꺼내 보여주며 들어눕자 여인은 왼손으로 그것을 주무르면서 오른손으로 몰래 가지고 있던 작은 자물통을 음낭에 끼워 채웠습니다. 그런뒤 즉시 몸을 솟구쳐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여인의 손길에 흐뭇해하며 방심하던 선비는 뒤늦게 일어서려 했지만 자물통 채워진 그곳이 예민한 부위라 움직이면 매우 아프기에 주저앉았습니다. 아하, 계집의 계략에 속았구나. 선비가 혼자 남아 생각하니 그곳에 채워진 자물통을 열쇠 없이 뗄 방법도 벗어날 계책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망연자실하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평양에 온 지 여러 날이 지났건만 혼수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 반반한 미인과 화끈한 밤을 보내려다 낯 뜨거운 봉변을 당했으니까요. 행여 누가 알면 나를 비웃겠구나. 친구에 대한 서운함과 여인에 대한 분노가 엉켰기에 선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후 날이 밝자마자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마음은 쏜살같이 걷고 싶으나 걸을 때마다 자물통이 음낭을 당기는 통증 때문에 선비는 엉금엉금 기다시피 천천히 걸어서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왔소. 선비가 잔뜩 처진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는 만면에 반가운 낯빛을 하고 맞이하며 위로해 말했습니다. 천리길 다녀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선비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날의 정을 믿고 망령스럽게 구걸하러 행차했다가 혼수는 하나도 얻은 바 없이 도리어 괴이한 질병을 얻어 돌아왔소. 그러면서 연신 끙끙 신음소리를 내며 감사를 심하게 욕했습니다. 천하에 그렇게 나쁜 놈도 없을 것이오. 아내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표정을 짓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일전에 가명으로부터 여러 마리의 말에 봉한 물건을 실어 보냈는데 그 물품들을 세세히 건기에 기록하였습니다. 건기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죽 적어 놓은 글을 뜻하니 아내의 말인즉 관찰사가 많은 물건을 보냈다는 의미였습니다. 선비가 어리둥절해하자 아내가 이어 말했습니다. 혼수를 성대히 갖추어 주셨고 심지어 빗자루, 족집게 등 미세한 물건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당신은 어찌 그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감사의 은덕이 비할 데 없이 큰데 무슨 연고로 이같이 분개하여 욕을 하시는지요? 아내가 건기를 가져와 사실임을 증명하자 선비는 크게 기뻐하며 분노를 미소로 바꾸면서 말했습니다. 혼수는 이제 갖추어졌지만 아주 난처한 일이 있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무슨 일인데요? 아내가 그 연고를 물으니 선비는 안방에 딸린 작은 방으로 아내를 데려가 그 곡절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물통이 채워진 약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래 걸으며 시달린 탓인지 약물 상태는 좋지 않았고 그 꼴을 본 아내는 박장대소하며 말했습니다. 건기에 빈 열쇠 한 개가 있어 마음속으로 몹시 괴이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까닭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연고가 있었구려. 감사님께서 혼수를 갖춰 보내주신 일도 대단히 고맙지만 이 일은 더욱더 극진하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려. 아내는 열쇠를 가져와 자물통을 열어주면서 아울러 선비 이름 뒤에 친전이라고 적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친전은 편지를 받을 사람이 직접 표보라고 편지 겉봉에 적는 말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는가? 평양에 있을 때 자네의 한 가지 욕망을 이뤄주지 못해 미안하이. 옛말에 사람이 갑자기 횡재하면 흉한 일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므로 일부러 고생하라고 기생을 그렇게 시켰던 것이니 놓여 말게. 선비는 뒤늦게 친구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